자, 오늘의 투자처는 갑자기 살이 빠졌다고요? 입니다. 이게 근데 다이어트 얘기는 아니고요. 대장 질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는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의 주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림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름 김재현. 오동잎 한잎 두잎 짜자잔. 떨어지는 가을밤에 그렇다. 깊어가는 가을 오늘은 왠지 그대들에게 시 한 편 바치고 싶어라.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 모두를 숙연하게 만드는 이 시 앞에 당당한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 바로 김재현. 때는 바야흐로 6년 전 6 years ago 미국 디트로이트 다녀온 적 있으신지? 학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갑자기 비보 응급환자 발생. 자칫하면 회항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이때 영화 속 주인공처럼 짜잔 등장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소화기내과 교수 3인방. 여기엔 이 남자도 있었다. 간질발작 환자 구하고 실신한 환자 구하고 호흡곤란 환자 구하고 무려 3명의 생명을 살린 이 남자. 어디 이뿐이랴. 자고로 속이 편해야 장수하는 법. 큰 병일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찾아온 환자들의 대장은 물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이 남자.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 연탄처럼 제 한 몸 불살라 생명을 구하는 이 남자. 저 높은 곳 신의 뜻을 의술로 펼친다. 여러분의 뱃속을 책임진다. 구해줘. 쪼밍아 help me. 대장암 소화기내과 김재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근데 금방 그 프로필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는 그 영화 소재인데? 실화예요. 아, 네. 그 비행기에서 영화를 보고 그냥 자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응급 콜이 있다고 네. 그 스튜어디스가 네. 요청을 좀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세 분이나? 그래 보통 그렇게까지 있는 일이 드문데 네. 이렇게 천원이시다. 그래도 저희가 큰 도움이 돼서 네. 되게 감사한 일이었죠. 다행입니다. 멋지다. 예, 멋지시다 의사 박수 한번 선생님이시고. 해줘요. 예. 직접 여기서 뵙네요. 반갑습니다. 여튼 오늘의 주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빠졌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빠지는 게 살인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빠진다. 이게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별다른 노력이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경우, 즉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본인 체중의 5% 이상이 체중이 빠졌다면 네. 그것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고 인지를 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생각해 볼 수가 아하.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의 신체 대사가 활발해지고 그렇게 되면 체중이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당뇨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당뇨도 근력 감소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이 빠질 수가 있고요. 네. 또 암도 중요한 이제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췌장암이나 식도암, 위암 같은 경우는 체중 감소를 많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갑자기 살이 빠져서 교수님 찾아왔던 환자들 중 그럼 대부분이 대장암이었었나요? 어땠었어요? 대장암에 걸렸을 때는 초기 증상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체중 감소가 동반된 경우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대장암 의심 증상이 복통이나 혈변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고요. 체중 네. 감소가 있다면 이미 4기 이상 원적 전이가 동반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대장하면은 그냥 밥 먹으면 위를 거쳐서 마지막에 가는 데가 대장이구나. 그렇지. 이렇게만 그냥 일반인들은 다 간단하게 그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 대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를 거쳐서 위로 음식이 들어가고 네. 위에서 된 다음에 소장으로 거치게 그렇죠. 되는데 네네. 소장의 길이가 6m 정도가 되고요. 네. 소장부터 시작해서 소장의 과 대장 연결 부위가 우측 아랫배 쪽입니다. 네. 우측 아랫배에서 시작해서 대장이 한번 올라왔다가 옆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가는구나. 직장으로 연결되거든요. 네. 이 길이가 한 1.5m 정도가 되게 되고 네. 대장은 우리 몸에서 주로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양분을 소장에 흡수하게 되고 나머지를 수분을 이제 대장이 흡수하면서 그것을 대변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장에서 발생하는 선암을 대장암이라고 하고 네. 위치에 따라서 항문에서 15cm 이내 발생하게 되면 직장암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부위에서 발생하게 되면 결장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칭해서 대장암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보세요. 식도 거쳐가지고 위 갔잖아요. 네. 위에서 소장으로 가잖아요.
소장이 6m나 되잖아요. 대장보다 길잖아요. 네. 그 소장암은 없습니까? 대장암인데 소장암 그러네. 들어본 적이 소장암. 없는데? 들어본 적. 소장이 훨씬 소장은 긴데. 상대적으로 음식이 되게 빨리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위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바로 빨리 갑니까? 네. 흡수는 소장에서 대부분 하게 되는데 네. 소장에서 통과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 근데 대장은 이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길게 되고 네. 그리고 대장에서 이 많은 박테리아들이 소장 입에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네. 이런 암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네. 소장은 상대적으로 이 발생 빈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있긴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요? 소장암도? 그렇군요. 자, 근데 대장암 그러면은 뭐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보시기도 하고 네. 주위에 누군가 겪었다 해가지고 맞아요. 뭐 제2의 제3의 어떤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대장암은 왜 걸리는 거죠? 보통 80% 이상은 생활 습관이 그 원인이라고 봐야 이것도? 되는데요. 네. 특히나 술, 담배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네. 육류, 특히 가공된 이제 되지 않은 그 붉은 고기 등의 과다 섭취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족한 식이섬유나 이제 운동 부족 이런 네.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정리하면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면 이런 대장암이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가 그래 있겠습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저 진짜 엄청 함부로 대하거든요. 왜? 이 친구가 그래요. 맞아요. 왜? 아침, 점심 걸어도 저녁에 고기 왕창 먹고 어. 뭐 그러니까 약간 보상 심리 같은 것처럼 맞아, 뭐 저도 하루 종일 그래요. 일하느라고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맛있는 거 막 먹거든요. 저도 좀 그런데. 예. 그렇죠. 근데 이 식습관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겁나는데요, 괜히. 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 회식 문화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또 회식하면 또 삼겹살. 오늘 회식이 삼겹살이에요, 저희. 네, 삼겹살을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삼겹살이 특히나 이제 붉은색 고기, 삼겹살뿐만 아니고 이 붉은색 고기들이 대장암의 발생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할 경우 음흠. 위험 요소가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칼로리 섭취가 증가할 때도 이제 대장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경우, 네. 즉 아침 점심을 잘 안 먹고 저녁을 많이 먹고 저녁 먹으면서 또 술도 같이 먹고 어. 이럴 경우는 아주 그 위험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대장암뿐만 아니라 뭐 면역력, 어우, 뭐 이런 것들 다 떨어졌다는 떨어지겠죠. 거겠다, 그죠? 네. 오, 그러네요. 변비는 아, 이건 직접적인 있을 것 같아요.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왠지. 맞아. 어때요, 네. 변비는? 네, 변비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변비가 생기게 되면 대장에 이런 대변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장 점막을 자극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것 자체가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변비 증상 자체가 대장암이 발생하면서 관광이 좁아지면 변비 증상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비가 심해지면 치질도 동반될 수가 있는데 이 치질 자체가 증상이 그 배변 습관에 불편한 배변 습관 그리고 혈변 자체가 이제 네. 치질의 주요 증상인데 치질과 직장암이 혼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질 수술하다가 직장암이 발견됐어요라고 병원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질 때문에 나는 혈변이 나오고 맨날 이제 배변 습관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치질이 오래되셨다면 이 직장암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시고 대장 내시경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용종 대장 내시경을 하신 분들 이제 용종을 몇 개 뗐다 이렇게 많이 네, 하시는데 맞아요.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 용종의 크기가 중요하고요. 1cm 이상인 용종이냐 아니냐. 그 2mm, 3mm짜리를 4-5개 제거하는 건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 용종 자체가 선종인 경우가 있고 예, 맞아요. 과형성 용종이나 아니면 단순 염증인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선종인 경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나머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선종이 10개 이상이거나 1cm 이상이거나 네. 선종에서도 저등급 선종이 있고 고등급 선종이 있는데 고등급 선종이거나 이런 경우는 대장암에 발생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2년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대장 내시경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네. 그거 왜 생기는 겁니까, 그거는? 용종은 이게 원인은 사실 불분명하긴 한데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자극적인 부분들 대변에 오래 대장에 머무면서 대장 점막을 자극해서 생길 수도 있고 네. 특히나 유전적인 원인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네. 결국은 이 점막에 돌연변이가 이 피부에서도 혹이 생기고 사마귀가 네, 생기는 맞아요. 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 피부 점막에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점막에도 마찬가지 그런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용종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환자들도 많이 진료실에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용종이 생기는 것인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무엇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체질적으로 생기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장암으로부터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조기 발견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이 대장암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대장 내시경이 아주 흔하게 쉽게 검사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면 관리료 포함해서 한 20만 원 정도면 손쉽게 대장 내시경 검사할 네,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번 검사하는데 1,000불 이상 하거든요. 120만 원 이상 하는 가격 대비 비용 효과 면에서 우리가 훨씬 이제 그 이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초기에 암으로 성장하기 전에 대장 내시경 하게 되면 이 용종 단계에서 발견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손쉽게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암 검진 사업에서 50세 이상에서 1년마다 분변 자멸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검사를 꾸준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근데 실제로 수검률이 낮습니다. 수검률이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50세 이상에서 3분의 2는 이 검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아. 안 하기 때문에 발견을 못 하는 거고 네. 또 증상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늦게 병을 와서 네. 늦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 자면 검사가 중요하다는 거고 네. 이 분별 자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네. 대장 내시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네. 검사를 잘 하는 것이 해야 돼. 꼭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걸 잘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분변 검사로 대장암을 예측하는 정확도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그 민감도 특이도가 높습니다.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이 분별 자멸 검사에서 미세한 출혈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암 발생 전인 고등급 선종도 이런 분별 자멸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제 치질이 심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위 양성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상당히 발견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차라리 그 뜨고 하는 어떤 불편함보다는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은 주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살이 또 계속 먹어야 됩니까? 네. 근데 지금 양이 좀 줄었습니다. 2리터짜리가 좀 그 줄었는데요. 2리터 드셔보세요. 네, 저- 2리터랑 4리터랑 똑같습니다. 저 모르는. 2번 먹어봤는데 네. 그리고 최근에는 1리터짜리도 개발이 됐고요. 그래요? 그리고 알약도 개발이 됐어요. 알약? 네, 알약은 이제 알약도 개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28알인데 네, 그 28알 한 번에 다 먹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나눠서 먹는 건데요. 그물이나 네. 뭐 2리터나 뭐 비슷하겠는데요? 그러니까. 2리터 물 자체가 어차피 이제 피할 수 없어. 물 전체가 메스꺼우니까 그걸 먹는 것보다는 알약으로 그냥 물과 섭취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점점 검사하는 과정도 좀 편리해지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으니까 이거 꼭 네. 챙겨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리 좀 발견하면 완치가 더 가능하지 아, 않을까. 조기 네. 발견 중요해요. 그렇죠. 예. 네. 조기 발견하면 완치가 좀 더 가능한가요? 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조기 발견하게 되면 대장암의 경우 90% 이상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 1기 단계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하고 2기, 3기도 우리나라 이제 수술도 잘하고 항암 치료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85% 이상 와. 5년 생존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맞아요.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원격 전이가 되게 되면 네. 이 치료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5년 생존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평소에 대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수칙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잘 먹고, 네. 잘 가려서 네.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네. 그리고 술 끊고 네. 담배 끊고 네. 이게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은요?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